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90년대에 소름 끼치는 약수터. 1998년 여름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좋은 약수터를 찾아 약수를 떠다 마시는 것이 유행이었고, 우리 가족 또한 어디 약수터가 좋더라는 소문을 들으면 그곳에 가서 일주일치 먹을 만한 양의 약수를 떠오곤 했었습니다. 아마도 광주에서 장성을 경유하는 산을 따라 굽이굽이 도는 국도의 한 능선이었을 겁니다. 그곳에 좋은 약수터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아버지는 어머니와 형, 그리고 저를 데리고 장성으로 향합니다. 94년식 프라이드 베타를 타고 떠나는 드라이브는 당시 저에게 크나큰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마냥 들뜬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식사를 하고 여기저기 구경을 하다 보니 시간은 금방 가버리고, 지지 않을 것처럼 이글거리던 태양이 어느새 산등성이에 걸칠 무렵 약수를 들어 출발을 하였습니다. 문제의 약수터는 산을 따라 도는 왕복 2차선의 국도변에 있었고, 때문에 해당 약수터를 찾느라 약간의 시간을 지체한 상태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약수터는 산 능선과 왕복 2차선의 도로 사이에 차 두어 대를 주차할 만한 공간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이미 약수터에 도착했을 때는 해는 거의 넘어간 시각이었고, 또한 주위를 둘러보아도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깜깜해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도 약간 무서우셨는지 잠깐 주저하셨지만, 이왕 온 거 얼른 물을 떠서 가자고 재촉하시며 다 같이 차에서 내려 물통을 하나씩 들고 약수터를 향하기로 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낚시용으로 쓰던 노란색 후레쉬를 꺼내어 들고 약수터를 향하는데, 약수터는 도로 바로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로에서 산 쪽으로 2에서 30m 정도 올라가야 물을 뜨는 곳이 있었고, 그 초입에는 양철판을 두들겨 평평하게 만든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고, 혼자 또는 해진 후 이곳에 방문을 금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러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머니께서 뭐야, 기분 나쁘게 라고 혼잣 말씀을 하신 것이 아직 생생하기에, 올라가서 약수를 한참 뜨는데 이상하게도 지저귀는 산새 소리도 들리지 않고 주변의 모든 것이 고요하게 정지된 듯한 느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순간 온 산을 메아리 치듯 들리는 여자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식은 땀이 줄줄 나고 형을 포함한 우리 네 가족은 일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닌 온 산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였고, 비웃음이 가득한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더욱 무서웠던 건 웃음소리가 들린 순간 우리 네 가족은 동시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는 것이었고,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 동시에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상한 존재를 자주 목격하고 또 무당집에서도 점 보는 것을 몇 번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께서는 바닥에서 짱돌을 하나 주워들고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집어던지며 무엇인지 모를 존재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어디 사람을 놀리느냐, 성 물러가라 라고 하시며 거짓말처럼 웃음소리는 싹 끊기며 흐르는 약수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약수고 뭐고 안 되겠다 라고 판단하신 아버지는 급한 마음에 다 차지도 않은 약수통을 채 뚜껑도 닫지 않으신 채 뒤돌아 내려가시려다가 약수통을 엎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 가족을 비웃는 듯한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더욱 웅조 가득한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2에서 30m를 걸어 내려오는 그 순간 내내 그 무엇인가는 겁을 먹고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우리 가족을 향해 더 소름 끼치게 웃어댔습니다. 아직도 가끔 그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참 짓궂게 놀리십니다. 네 아빠 그때 생각나냐? 집 도착할 때까지 실내등 켜놓고 운전한 거. 주변에 민가 한 채도 없는 그 산속에서 그 웃음소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전라도에서 사라진 소녀. 저희 외갓집은 전라북도 안주군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 부근의 학교라고는 엄마께서 다니던 초등학교. 몇 시간씩 걸어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답니다. 엄마 또한 1시간 남짓을 걸어야 학교에 갈 수 있었기에 너무 힘들어 학교에 다니는 게 너무나 싫었답니다. 허나
무엇보다 학교에 다니기 싫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답니다. 같은 학년 같은 반인 조금 정신이 이상한 언니 때문이었죠. 외갓집 앞 동네 산을 넘어오는 언니인데 엄마보다 한 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엔 학교를 늦게 입학하는 경우가 허다해 같은 학년이어도 나이대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돌림을 당할까 선생님은 아무 말 안 하셨지만 엄마를 포함한 동네 친구들은 그 언니가 앞산 너머에 사는 유명한 무당집 외동딸이며 단둘이 살고 있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언니의 등하교 길은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평범했으며 수업 시간엔 가끔 멍하니 먼 산만 보다 선생님께 고중을 듣기도 하지만 나름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가 오기 직전이나 좀 우중충한 날 또는 수업이 끝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갈 때면 갑자기 교실을 나가 운동장이며 학교 뒷뜰을 혼자 정신없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봄이면 개나리 덩굴 사이를 한참을 바라보다 버럭 고함을 지르고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화를 내기도 하고 방과 후 아이들이 학교에 거의 남아있지 않을 땐 학교 뒤 변소 문을 차례로 열어젖히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실실 웃기도 하다 변소 앞에서 춤을 추기도 했답니다. 한번 춤을 추기 시작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지치지도 않고 계속 춰대는데 어찌나 무섭던지 아직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합니다. 유난히 겁이 많던 엄마는 먼 학교 길보다 같은 반인 이 언니가 더 무서웠던 게지요. 날이 굳은 날 수업 중 언니가 사라져 담임 선생님과 아이들이 찾아 나서면 100이면 100 변소 부근에 있었더랍니다. 변소 한 칸 문을 열고 그 앞에 앉아 뭐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어떨 땐 변소통 속에 들어가 얼굴에 변을 덕지덕지 치덕거려 놓고 깔깔거리며 서 있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 명의 친구들과 엄마는 화단에 들어가 화단을 망가뜨려 놓았다는 이유로 방과 후 교실에 남아 선생님께 고중을 듣고 별로 늦게까지 교실이며 복도 청소를 하고 있었더랍니다. 늦가을 해도 뉘엿뉘엿 져가는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예쁜 아주머니께서 정신없이 달려오시더니 담임 선생님과 한참을 얘기하더니 망연자실한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던 선생님께선 엄마와 일행들에게 그 언니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며 물으셨답니다. 엄마 일행 중 한 명이 방과 후 변소에 갔다 오면서 마지막 칸 앞에서 중얼거리던 언니를 보았다고 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선생님과 아주머니는 변소로 정신없이 달려가시더니 아주머니께서 기겁을 하고 쓰러지셨답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가보니 변소통이 퍼낼 때가 다 되어 분유들이 가득 차 있고 그 위엔 그 언니가 오늘 입은 옷들이 있더랍니다. 담임 선생님과 학교를 지키시던 아저씨께서 서둘러 분유를 퍼내셨고 부근 동네 사람들까지 불러 변소 분유를 다 퍼냈지만 나온 건 옷가지 뿐이었답니다.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옷가지 위에 정확히 10쌍의 사람의 손톱과 발톱이 있었답니다. 그 뒤로 아주머니께선 학교에 여러 번 찾아오셨고 다음에 봄이 되자 아주머니께서 학교에 보이지 않자 그 동네 사는 친구에게 물었고 그 친구는 엄마에게 방학 동안의 일을 말해 주었답니다. 겨울내 낮이고 밤이고 불쌍한 내 자식 내 손톱과 발톱을 다 줄 터이니 돌려놓으라며 징을 쳐대더니 갑자기 어느 날 조용하자 이상하게 생각하신 이장 아저씨께서 찾아가 보니 자신의 손발톱을 모조리 뽑아 가지런히 개어놓은 하얀 천에 맞춰놓고는 그 위에 목을 매달아 죽어 있었더랍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르고 엄마가 저를 가져 만삭이 되어 외갓집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살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굿하는 소리가 나기에 가보았더니 동네 사람이 모두 모여 굿판을 보고 있더랍니다. 엄마도 구경삼아 아저씨들 사이를 비집고 한참을 구경하는데 엄마 또래에 젊고 예쁜 무당이 깡충깡충 뛰다 말고 엄마 곁으로 오더니 손톱이 단 한 개도 없는 하얀 손으로 엄마 배를 쓰다듬더니 그러더랍니다. 예쁜 딸이네. 너는 이런데 오는 거 아니란다. 예쁘게 크렴. 엄마 얼굴을 보고 씩 웃더니 자리로 가서 다시 굿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15일 후 엄마는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해 겨울 외갓집에 갔다가 엄마께 들은 얘기를 할머니께 했더니 할머니께서 별 감흥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도 몇 주 전에 그 동네 점순 내가 얘기하드만 너 알려주려고 그랬는갑다. 너 그 엄마 어렸을 적에 없어진 걔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별말은 안 하더란다. 그냥 엄마가 지 살려줬다고 그 말밖에 안 하더란다.
세 번째 이야기, 도화살.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 우연히 20대 초반에 친해져 자매처럼 붙어 다니던 친구였어. 친해지고 얼마 후 사우나를 갔지. 브래지어 속에 부적이 있더라고. 궁금해하니 자세히 얘기해 주었어. 아주 어릴 때부터 남자가 따르고 그래서 그걸 막는 부적이라고 하더라고. 남자가 따르면 좋은 거 아니냐고 했더니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어.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닌 스토커 내지는 난 너 없인 못 살아 하고 자살 시도를 하는 또라이들이었지. 그냥 무서울 만하구나 했어.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런 거 가지고 부적까지야 그랬는데 그 후 3년 정도를 항상 붙어 있었는데 정말 이건 공포구나 싶었지. 한 명은 일 관련해서 만난 사장이 있었어. 내 친구는 21살, 그 사장은 30대 중반쯤. 결혼한 지 3달인가 되었다고 했지. 그런데 그냥 미친 사람처럼 내 친구를 쫓아다녔어.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친구 집 앞에 서 있고 직장 앞에 있고 선물 보내고 꽃 보내고 계속 거절해도 소용없었지. 내 친구는 띠동갑도 넘는 아저씨 유부남이 무섭기만 했어. 10여 년 전이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어. 그냥 계속 거절했어. 그래도 계속 찾아왔지. 1년 정도 되니까 이혼했다고 하더라고. 말이 1년이지 정말 긴 시간이었고 공포였어. 그리고 그 1년 동안 그 남자뿐이 아니었어. 대학도 안 갔고 집안도 어려웠던 친구는 어느 모던 바에서 일하기 시작했지. 그런데 정말 가관이었어. 걔랑 얘기를 한 번이라도 했던 손님은 꼭 다시 오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집도 미행하고 연예인이 되면 이런 기분일까 싶었지. 그리고 1년 후에는 무려 그 건물의 건물주가 미친 듯 쫓아다녔어. 주유소도 몇 개나 하던 사람이었지.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 남자라는 사람들이 다 징그럽다고 말이지. 근데 이왕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면 돈 많은 사람이나 만나야겠다며 그 건물주와 동거를 했어. 차도 외제차에 오피스텔도 친구 앞으로 해주고 부모님 집도 사주었지. 그러고는 못 봤지만 가끔 그 친구 생각이 나네.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걔한테 반쯤은 미쳐버리더라고. 그런 거 보면 사주도 있는 건가도 싶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